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금요일이고요. 25일차 나카무라부터 정책 평가의 유형까지 우리 저희 6주차의 가장 마지막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6주차네요? 아니다, 5주차구나. 5주차네요. 자, 어쨌든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나카무라 스모르들의 정책 집행은 이전에 있었던 1세대, 2세대, 3세대의 연구들, 대부분 기존의 연구들이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것에 현재 비해서 방향을 중심으로 했던 연구에서 벗어나서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 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지지하면서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시켜주는 집행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지협재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지협재관. 자, 고는 고전적 기술자형. 요거보다 조금 더 집행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늘어나면 지시적 위임가형.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지금 이 두 가지는 정책 결정자의 역할이 커요. 집행자의 역할보다. 협상자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협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게 정책 집행자랑 합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목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정책 목표, 수단 두 가지를 모두 다 결정자와 같이 협상해서 집행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커지고요. 자, 뒤로 오면은 재량적 실험과형 들어가죠. 재량적 실험과형의 특징. 얘는 추상적인 목표만 만들어요. 정책 결정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집행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관료적 기업가. 관료적 기업가에서 제가 이 정책 결정자는 거의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집행자가 목표도 설정하고 수단도 만들고 다 그러면 지금 목표도 설정하고 수단도 만들어서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강제하면 그냥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를 지지해서 오케이 해주는 게 지금 관료적 기업가의 형태. 그래서 재량권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서의 재량권은 집행자의 재량권입니다. 집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행자의 재량권은 지금 보시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늘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책 평가로 넘어왔습니다. 정책 평가는 뒤에가 훨씬 내용이 많아요. 아시죠? 자, 총괄 평가, 형성 평가, 정책 집행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총괄 평가, 그래서 효과나 보통 영향을 평가하게 되고요. 형성 평가, 집행하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보통 프로그램의 논리성을 확인하고요. 인과관계 확인하고요. 집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평가 이전에 평가 계획을 검토하는 평가는 평가성 사정이고요.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말을 하면서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너무 개발세발. 이거보단 되게 잘 쓰는데 칠판 페이지는 잘하는데 그죠? 자,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정책 평가의 질, 결과의 활용 이런 걸 해주기 위한 일종의 대평가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메타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벌써 정리가 다 됐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거는 조금 짧아요. 그죠? 자, 선집을게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 모형. 나카무라 스모르드는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관계로 정책 집행을 유형화합니다. 관료적 기업가가 사실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근데 또 이번 22년 국가직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관료적 기업가는 정책 집행자가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강제할 수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관료적 기업가는 정책 집행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협상이란 단어에 넘어가시면 안 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까지 다 했어. 그 수단의 자원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결정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고지 협재의 관 중에 가장 폭넓은 광범위한 집행자의 재량권이 나타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관료적 기업가의 특징입니다. 자,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가 볼게요.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정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활동.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집행 과정, 여전히 유동적,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고요.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 수단 목표의 인과성. 그래서 과정의 적절성을 보는 게 보통 협의의 형성평가. 수단 목표의 인과성을 보는 게 보통 협의의 과정평가.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평가. 그죠? 그래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의 활동을 돕기 위한 거고요.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메타평가는 평가, 활동, 평가, 체제들 평가해서 나중에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단순히 평가 도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평가성 사정이 될 거예요. 평가 전체의 활동과 체제를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18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제시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자가 정했다. 틀렸네. 관료적 기업가에서 정책 결정자는 완전 바지사장 같은 거라고 했어요. 집행자가 목표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거는 고지협제, 그죠? 재량적 실험과 내용일 거고요. 여기서는 정책 결정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행자가 목표, 수단 다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집행자는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기가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강제할 수 있다. 정책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책의 결정자와 협상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협상은 수단을 위한 협상입니다. 이미 목표 수단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협상이에요.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제시한 유형 중 가장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정책 집행자의 유형입니다. 맞죠? 자, 10번입니다. 총괄평가. 정책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 맞죠? 자, 형성평가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 맞죠?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 활동, 평가 체제 평가에서 평가의 질 높이고요. 결과 활용 증진하기 위한 목적. 평가성 사정은 아시겠지만 평가 도구를 미리 한번 예비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영양평가, 총괄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메타평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10번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요. 여러분 4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정책평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유형까지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음 주 이번 주에 제공이 되고 다음 주에 진행하는 유튜브 복습 스터디에서 이제 평가에 대한 나머지 그냥 조직론 들어가게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저희 보강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 보강 수업 있으니까 여러분 학습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도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파이팅! 안녕!